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혁신, 시티버스의 개념 및 표준화 동향의 발표를 진행하게 될 에트리의 김근영 연구원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티버스를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시티버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시티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시티버스의 전신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스마트시티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추가가 되어서 시티버스라고 부르는지 그런 이유의 개념, 표준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티버스입니다. 저도 처음에 시티버스라는 이러한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 생각나는 게 이런 시티버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티 투어버스라는 게 현재 실제적으로 있고 도대체 그러면 이런 시티버스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이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가 뭐 발음이 이상해서 버스라고 해서 시티버스가 이런 버스인 줄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티버스는 스마트 시티와 메타버스의 이 결합어인 이제 시티버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잘 아실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물의 이런 강도 같은 것을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유용하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시티버스였는데 이제 거기다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혹은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들이 합해지면서 이런 시티버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티버스를 알아보기 전에 기존에 있던 스마트 시티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추가된 기술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정의 같은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뭐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 혹은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건설적 이런 것 같이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모든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ICT 기술을 융복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준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ITUT에서도 대충 읽어보면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혁신적인 도시다. 그리고 ISO TNB 결의에서도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탄력성을 향상시키며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도시이며 ISO IEC 3018에서도 주거, 뭐 공간 이런 데에서의 인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한다. IEE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도시이다. 이런 형태로 어떠한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하다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왜 계속 스마트 도시에 지속 가능성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을까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유엔에서 2015년도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17가지의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라든지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11번이 이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y라고 해서 도시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30년까지 이런 도시를 만들자라고 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참고를 해서 많은 이제 표준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목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왔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하면 현재 저도 이제 IoT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에서 어떠한 이런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비닐하우스에 뭐 온도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원하는 온도대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미래적으로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션이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UN 헤비테스트와 협력을 해서 세계 최초 지속 가능한 해상 도시를 2028년도까지 구축할 예정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IoT 데이터 허브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옮기기 위한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이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2030년도까지 어떠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스마트 시티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결국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가 이제 결합이 되는 시티버스의 하나의 일종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에서도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해서 싱가포르가 서울 면적보다 좀 더 큰 곳인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 형태의 물리적인 도시를 디지털 트윈화를 통해서 거기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뭐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름이 바뀐 메타나 이제 뭐 엔비디아 등도 메타버스 등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는 기존의 IoT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등에 대한 기술들을 접목시키면서 더욱더 시티버스란 개념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뭐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작년 4월에 이제 디지털 유로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시티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 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Interconnected Distributed Virtual World라고 해서 뭔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가상 세계를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생태계라는 좀 모호한 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12월에 EU 옵저버리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제 Combination of Local Digital Twin and Metaverse,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도시 피지컬 이런 도시들을 디지털 트윈화로 각각시키고 그러한 이제 각각으로 된 디지털 트윈으로 된 도시들을 이제 메타버스와 묶어서 이제 뭐 사용자 메타버스에는 아바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아바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축된 건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투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꿈꾸는 게 아마 시티버스가 아닐까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도시에 대한 거를 가상화를 통해 가상 도시 구현하고 물리 도시와 상호 연결 및 동기화.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를 통한 도시민 참여와 공동체 소통을 활성화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서도 제가 교육을 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티버스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 환경과 메타버스를 결합을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 기술을 통합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가상 도시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분산된 로컬 이런 트윈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시티버스에 대해서 주요 기술을 이제 정의를 한 문서가 있어서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로는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사용되는 기술이죠. IoT 데이터 허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시티버스의 메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시 간의 어떠한 연결성이라든지 혹은 더 다양한 뭐 블록체인을 통한 어떠한 그런 저장소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ICT 기술들이 다 합쳐진 그러한 집합체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티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정책적 요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맨 위에 있는 인터오퍼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화만 시켜 놓으면 결국에는 이거는 제3자의 운영자 입장에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안전한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메타버스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각각 떨어져 있는 디지털 트윈을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서 심지어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법원 같은 거가 만들어져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아바타를 통해서 어떠한 의견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찬반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좀 더 확장된 이러한 개념으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티즌 센트릭 이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시티버스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한 페이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맨 아래 회색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도시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oT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환경에 대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진, 센서 그리고 뭐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들을 IoT를 통해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업으로 하나를 묶어서 데이터 스페이스 내에서의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뭐 사회 경제적으로 로컬 디지털 트윈이라는 별도의 이제 디지털 트윈 형태를 만들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결합을 통해서 뭐 AR, VR 기술이라든지 혹은 아바타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시티버스가 되는 거고, 이 시티버스에는 메타버스 기술뿐만이 아니라 AI, 블록체인, 이 파란색 부분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버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위에 여러 가지 스마트 트래픽이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뭐 퍼블릭 세이프티 혹은 뭐 다양한 것들로 이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티버스에 대한 정의를 한 번만 더 정의를 한다면, 이건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 시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에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뭐 긴급 예측 혹은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뭐 디지털 마켓 등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도시에서 이제는 각각의 이제 플랫폼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들이 각각의 로컬적으로 있으면 이런 로컬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생태계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나로 내가 이쪽 도시도 갈 수 있고 저쪽 도시도 한번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생태계 내에서의 여러 가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버스는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제 다양한 ICT 기술, 뭐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서 스마트 도시를 확장하고 시민의 삶을 혁신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티버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고, 이제 시티버스 표준화 그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버스를 알아보기 전에 저는 항상 이 전신이 되는 스마트 시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표준화가 되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티버스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한쪽은 뭔가 디지털 트윈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디지털 트윈이 다 개발된 이후에 메타버스를 붙여 시티버스로 가려는 이런 아이소, IC 그룹과 ITOT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은 디폴트 이런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메타버스와 결합을 해서 시티버스에 대한 표준을 진행해 나가려는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의 좀 움직임이 좀 달라 보여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소에서는 TC268이라든지 혹은 JTC1의 워킹그룹 11에서 현재 스마트 시티를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이제 JTC1의 SC41의 워킹그룹 6를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려는 움직임과, ITT에서는 SC20에서는 이미 스마트 시티도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는 여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IoT 그리고 디지털 트윈 앤드 스마트 시티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어서 진행될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은 기본 기술로 깔고 그 다음에 ITOT FGMV라고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포커스 그룹을 운영을 해서 현재는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되었긴 하지만 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어떠한 시티버스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 이제 SG20이랑 결합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에 대한 결합, 즉 시티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ITO의 FGMV 말고는 시티버스라는 이제 단어가 언급이 된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러한 좀 흐름을 보자면, 스마트 시티는 뭐 한 군데에서 여러 한 게 아니라 뭐 ITOT 기존 2013년도부터 이제 SG20이 되기 전에 우리도 한번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표준을 해볼까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이제 15년도 후반에 이제 SG20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제 표준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이소, IEC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뭐 스터디 그룹, 스마트 시티에 대한 스터디 그룹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AG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평가 그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스마트 시티에
자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표준들 분석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6년도 현재까지는 SG20이랑 이제 워킹그룹 11, 그 다음에 뭐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y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너무나도 조금 많은 그룹들이 이제 그룹핑이 되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ISO, IEC, and ITU 조인트 스마트 시티 태스크 포스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아 그럼 우리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게 ISO랑 IEC에 있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그룹들이 모여서 JTC4 라는 이제 좀 더 큰 레벨로 묶어서 스마트 시티로 가려는 이제 전망이 보이고 있고요. ITUT에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SG20에다가 스마트 시티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넣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2025년 이후에 그런 표준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움직임이었고, 이제 ISO랑 IEC는 이제 기존의 스마트 시티에 디지털 트윈을 우선적으로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ISO라든지 IEC에 있는 그룹, 뭐 워킹그룹 11이라든지 혹은 ISO CT 268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로컬 디지털 트윈을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로컬 디지털 트윈은 JTC1에 이제 포함되는 그룹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름도 이제 보면 얼반 디지털 트윈 앤 시티 인포메이션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결합은 아니고 일단 스마트 시티 내에서의 현재 나와 있는 피지컬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떠한 이제 ISO, IEC에 대한 어떠한 자신네들이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기존에 일단 IoT에 이제 맨 왼쪽에 보면 이제 IoT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IoT에 대한 기술과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을 합쳐서 하나의 로컬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제 로컬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별로 이제 그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로컬 디지털 트윈도 아직 개발 중에 있는 형태인 거고, 이 로컬 디지털 트윈과 맨 위에 있는 메타버스까지 결합을 해서 시티버스까지 이제 확장하려는 그러한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에서는 먼저 로컬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시티버스는 좀 추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도 이제 아이소나 이런 그룹에서 워킹 그룹에서 실제로 살펴보면은 어떤 메타버스를 통해서 시티버스에 대한 개념보다는 현재 디지털 트윈을 관련을 해서 도시를 모델링하겠다, 혹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어떻게 메타버스가 아닌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형태로 뭔가 일단은 디지털 트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면 이제 ITUT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디지털 트윈은 좀 디폴트로 좀 하고 이제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합치려는 이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UT SG20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제안되고 있는 이제 문서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제목이 디지털 트윈 폴 더 메타버스라고 해서 그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결합한, 즉 우리가 앞에서 조금 알아봤던 시티버스의 주요 기술인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모델 혹은 뭐 요구사항,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현재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TUT SG17에서도 일단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보완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하고 있고, ITUT 아까 FGMV도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24년 6월에 활동이 종료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디피니션 오브 시티버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혹은 시티버스의 유스 케이스인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집중이 된 시티버스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티버스가 실제로 쓰인 이제 FGMV에 있는 문서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은 FGMV 3사에서는 이제 시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메타버스 for Cities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에 메타버스를 결합한 형태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GMV 35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세상과 이제 물리적 세상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준을 이런 딜리버러블을 발간을 하고 추후에 이제 내년부터 이 ITUT SG20이랑 합쳐서 시티버스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OT에서도 먼저 이제 FGMV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시티버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FG34, 35뿐만이 아니라 시티버스라는 내용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물리세계 혹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이러한 것을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동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표준화 동향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시티버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명시를 한 표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를 도시에 적용하려는 표준은 진행 중이어서 이제 IoT 포럼에서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동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및 메타버스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확장 버전이 이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어떻게 스마트 시티에 확장이 될 것인지로 이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현재 시티버스에 대한 표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ITUT에서 스마트 시티라고 이제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다양한 표준을 만들자라고 의견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떠한 뭐 의장단이라든지 혹은 뭐 딜리버러블 연계한 표준을 국내에서는 주도를 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ITUT SG20과 ISO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5분의 이제 의장단이 계시고 ITUT 관련해서는 한 분이 이제 SG20 의상을 맡아서 이 과제를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시티버스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EU와 중국 중심으로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ITUT의 새로운 이제 연구 시기입니다. 25년부터 28년까지 새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선점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에트리에서는 이제 시티버스 표준 전문 연구실이라는 과제를 맡아서 이제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도시협회와 한국전자기술협회,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시티버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어떤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장단에 대해서 맡고, 그다음에 뭐 라포처라든지 혹은 부의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